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선가 은퇴 후에 생활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더라. 우리 이웃 김씨 부부도 200만 원으로 잘만 산다더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내 자신이 너무 헤프게 사는 건 아닌가. 우리 부부만 유독 돈이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딱 그 기분 알아요. 남들은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산다는데 우리 집은 왜 매달 카드값 나오면 식은땀이 나는지, 왜 연금 나오는 날이면 설레기는커녕 이거 어디다 쓰지, 이게 다야 하는 생각부터 드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200만 원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진짜 속사정, 우리가 돈이 부족한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여기서 다 풀어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바꿔도 매달 2, 30만 원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한 달 생활비로 얼마 쓰고 계세요? 200만 원?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상? 저한테 오는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남들은 200만 원으로도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빠듯하냐는 거예요. 그 댓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그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200만 원이 충분하다는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왜 매달 빠듯한 건지,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요.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대략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들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120만 원으로 살고 어떤 분은 350만 원을 쓰는데 그걸 다 합쳐서 나눈 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나는 왜 200만 원으로 못 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그럼 실제로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실제로 인터뷰하고 이야기 나눴던 분들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 선생님 부부예요. 올해 남편분이 66, 아내분이 63이시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자녀 둘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파트 30평 자가 보유에 대출 없고요. 박 선생님 국민연금이 매달 92만 원, 아내분 국민연금이 48만 원, 거기다 박 선생님이 젊을 때 들어둔 개인연금이 50만 원 정도 나와요. 해서 총 수입이 한 달에 딱 200만 원 남짓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이 돈으로 생활하세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분들 한 달 지출 내역을 들어봤는데요. 식비가 한 달에 45만 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 선생님 아내분이 거의 매일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봐요. 배달 음식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시켜요. 외식도 생일이나 기념일 딱 2번 정도. 관리비 포함 공과금이 22만 원 정도. 통신비는 두 분 합쳐서 4만 원 알뜰폰 쓰시거든요.
교통비는 버스 지하철 3, 4만 원. 나오고 택시비 2만 원 정도. 차는 처분했어요. 용돈 각자 15만 원씩 30만 원. 의료비가 한 달 평균 20만 원 정도. 여기서 나머지로 경조사비나 예비비로 20만 원 정도 빼두고요. 다 합치면 딱 200만 원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주거비가 안 나와요. 자기 집이거든요. 그리고 자녀한테 돈 나가는 게 없어요. 손주 용돈도 조금씩만 가끔 주고, 그리고 두 분이 건강해서 큰 의료비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200만 원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부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 65, 아내 61. 국민연금 남편 7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을 적게 넣어서 25만 원, 퇴직금으로 받은 거 일부 넣어서 이자 수입이 월 30만 원 정도. 합쳐서 한 달에 12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월세가 55만 원이에요. 자녀 한 명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사실 가끔 도움을 줘야 해요. 한 달에 2, 30만 원.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꾸준히 다녀요. 한 달 의료비가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매달 적자예요. 200만 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애초에 20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200만 원으로 사는 분들과 못 사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수입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거비, 의료비, 자녀 지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도 부족한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충분하다는 말, 그 말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맞는 숫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비 계산할 때 놓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은퇴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실제로 써보시는 분들,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의료비예요. 은퇴 준비할 때 의료비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그것도 큰 수술이나 입원 없이 그냥 만성질환 관리만 해도요. 당뇨 있으신 분은 약값에 검사비에, 고혈압 있으신 분은 거기다 심장내과까지,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정형외과 물리치료에 한약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합치면 월 50만 원 금방 넘어요. 이걸 처음에 예산에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다른 데서 계속 허덕이게 돼요. 두 번째가 경조사비예요. 이게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가요. 나이 드실수록 친구나 친척들 보고 소식이 많아지고 손주들 돌잔치에 자녀들 결혼기념일에 친구 생일에 모임까지. 한 달에 경조사비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 달이 1년에 서너 번은 꼭 있어요. 이게 예측이 어렵다 보니 예산에 잘 안 잡히고 그냥 쓰다 보면 어느 달은 예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가 자녀 관련 지출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 세대 어른들, 자식한테 뭔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손주 태어나면 금반지, 생일이면 용돈, 명절이면 또 용돈. 자녀가 집을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고, 그게 다 사랑이고 부모 마음인데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자녀한테 나가는 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걸 뺀 나머지로 본인들이 살아야 하니 당연히 빠듯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냉정하게 예산에 포함시켜야 해요. 줄 거면 예산 안에 넣고 예산이 부족하면 솔직하게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차량 유지비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계신 분들은 차를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차 한 대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보험료, 세금, 주유비, 주차비, 정기점검비 다 합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이에요. 여기에 수리비라도 한 번 나오면 그달은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죠. 다섯 번째가 냉난방비예요. 요즘 여름 더위, 겨울 추위가 예전이랑 달라요. 나이 드실수록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에어컨, 전기장판, 보일러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겨울에 가스비만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달도 있고 여름 전기요금이 20만 원 넘는 달도 생겨요. 이걸 예산에 제대로 안 잡으면 계속 초과하게 돼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이 왜 매달 빠듯한지 이유가 보이실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산 계획에 빠진 항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국민연금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비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면요. 국민연금공단 2025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 정도예요. 67만 원 이게 평균이에요. 물론 30년 이상 꾸준히 내신 분들은 이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경력 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40만 원, 30만 원대인 경우도 많아요. 배우자 돌아가시면 연금도 줄어드는 경우 있고요. 거기다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수령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수령액이 늘어나요. 1년 늦출 때마다 7%씩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5년 뒤에 받으면 35%가 더 나와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1년이라도 더 기다려서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지금 63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년 기다리면 72만 원이 나온다면 매달 9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108만 원이고 10년이면 1080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퇴직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잘못 관리하면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지인 중에 퇴직금 8천만 원 받으셔서 처음엔 여유 있다 싶으셨는데 자녀 결혼 도와주고 집 수리하고 여행 한번 가고 하다 보니 3년 만에 다 쓰신 분이 계세요. 그 다음부터는 국민연금 70만 원 하나로 두 분이 생활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나오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목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활비 200만 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약만이 답은 아니에요. 절약에는 한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게 통신비예요. 아직도 두 분이서 주요 통신사 쓰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이 경우 두 분 합쳐서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두 분 합쳐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어요. 매달 7만 원에서
10만 원 절약이에요. 1년이면 84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는 주요 통신사랑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요즘은 KT망, SKT망 다 있고 시니어 요금제도 잘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볼 게 보험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막상 내가 어떤 보험에 얼마 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장 내역 한번 쭉 보시면 가끔 내가 가입한 기억도 없는 보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 보장되는 보험, 이제는 필요 없어진 보험, 이런 거 정리만 해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실손보험 하나, 암보험 하나, 이렇게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세 번째가 식비 관리예요. 배달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만 원짜리 배달시키면 배달비에 포장 용기 비용까지 해서 실제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이에요. 그걸 일주일에 2번만 시켜도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같은 돈으로 일주일을 먹어요. 배달 음식 줄이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식비 절약이에요. 그리고 마트 말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거. 요즘 전통시장도 많이 좋아졌어요. 카드도 되고 주차도 편한 곳들이 많아요. 채소, 생선은 시장이 마트보다 30%에서 40%는 싸요. 일주일에 2번만 시장 가셔도 식비가 눈에 띄게 줄어요. 네 번째가 정기적인 지출 점검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달 통장 내역 보면서 어디에 얼마 나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요. 이게 귀찮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하는 집과 안 하는 집의 차이가 1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요. 진짜예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면 막을 수가 없어요. 보이면 줄일 수 있는데 안 보이면 그냥 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패턴이 있어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해요. 한 달에 홈쇼핑으로만 50만 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소비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3일 지나도 여전히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는 거고 3일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충동 구매를 막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번엔 수입 쪽 이야기도 해볼게요. 은퇴했다고 수입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하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생활에 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 강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2번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생기면 경조사비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텃밭 가꾸는 분들 중에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한테 팔거나 나눔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손자, 손녀 봐주는 것만으로도 자녀한테서 소정의 비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게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몸도 상해요. 내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서 작은 수입이 생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저축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은퇴 후에도 무조건 저축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비상금은 필요해요. 갑자기 의료비 많이 나올 때 아니면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뺄 수 있는 곳에 갖고 계셔야 해요. 근데 그 이상을 죽어라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건강하실 때 가보고 싶은 데 가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것도 노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은 쓰려고 모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써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쓸 건 쓰되 계획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달에 여행 가고 싶으면 지난달부터 그 예산을 따로 모아두고 그 안에서 즐기시면 돼요. 돈 걱정 없이 즐기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에요. 통장 걱정하면서 가는 여행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변수가 의료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료비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진짜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싸요. 매일 30분 걷는 것, 혈압 혈당 정기적으로 재는 것, 국가 건강검진 꼭 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중에 큰 의료비를 막아줘요.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하면 수백만 원이에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물리치료에 한 달 10만 원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얘기도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돈, 예를 들어 수영장 회원권이나 헬스장 같은 거요. 이걸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건 의료비 선투자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5만 원 수영장 다니면서 건강 지키는 게 나중에 수술비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소비는 아끼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정리해 보면요. 200만 원이 충분한 사람은 주거비가 없거나 매우 적고 의료비가 안정적이고 자녀한테 큰 지원이 없는 경우예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200만 원은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퇴 후에 돈 걱정하면서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비교해서 오는 거 많아요. 옆집은 외국 여행 갔다더라. 친구 부부는 새 차 뽑았다더라.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분들 속사정 몰라요. 자녀한테 돈 빌려서 간 여행일 수도 있고 퇴직금 털어서 산 차일 수도 있어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내 형편에 맞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0만 원으로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300만 원 써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수입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노후의 성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 세대에는 남편이 돈 관리하고 아내는 살림하는 구조가 많은데 은퇴 후에는 두 분이 함께 통장을 보고 이번 달 뭐가 많이 나갔는지 다음 달엔 어디에 좀 더 쓸 건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셔야 해요.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분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남은 분이 완전히 막막해지거든요. 돈 이야기가 불편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통장 보는 시간 가지세요. 이게 부부 사이도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공동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챙겨보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뭔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이거 챙기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 30만 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원,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건 나라에서 드리는 돈이에요. 당연히 받으셔도 돼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살 이 할머니예요. 남편분이 예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 연락 주셨을 때 국민연금 70만 원 하나로 월대 40만 원 내고 생활하신다고 하셨어요.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고 여쭤봤더니 밥은 노인복지관 가서 점심 드시고 저녁엔 간단히 드시고 냉방 전기요금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분한테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월 33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서 여름 전기요금 지원도 받으시게 됐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연결해 드렸어요. 지금은 한결 나아지셨다고 처음으로 에어컨 틀고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이 채널 계속해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가 곧 돈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를 나눠주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도움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으신 게 있으셨나요? 통신비 알뜰폰으로 바꿔야지. 이번 주에 주민센터 가봐야지. 아니면 남편이랑 오늘 저녁에 통장 한번 같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00만 원으로 산다는 말, 이제는 그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엄청 많다는 거 오늘 아셨잖아요. 여러분이 빠듯한 건 못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 거고 처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신비 알뜰폰 알아보기 아니면 주민센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냐고 딱 전화 한 통만 해보기. 작은 한 발짝이 한 달 2, 30만 원을 바꿔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